부천 대장 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특히 정부는 지구 지정이 빠른 일부 신도시의 경우 내년 말부터 본 분양 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 청약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내 집 마련 수요자 사이에는 벌써 청약 전략을 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.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유선영 리얼피에셋 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이사님 반갑습니다.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.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지난 25일 그 부천 대장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는데요. 이렇게 해서 이제 3기 신도시 5곳의 사업이 모두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부천 대장신도시는 그 인근 산업단지들과 연계한 친환경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대장동 일대, 오정동 일원에 한 연면적 342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략 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. 네. 마곡지구하고 계양 테크노밸리랑 연계해서 서구권에 뭐 기업 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 목표가 되겠고요. 현재 이제 부천 대전 신도시는 그 경기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 뭐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족용지에 약 57만 제곱미터 음, 규모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. 네. 위치가 김포공항하고 경인고속도로 사이에 있지요. 지금은 대부분이 논밭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. 교통 측면에서 좀 먼저 살펴볼까요? 네, 그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적으로 보면은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자리입니다. 위치적으로는 김포공항하고 경인고속도로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. 네. 지하철 5호선으로는 이제 마곡역, 화곡역하고도 직선거리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사실은 버스를 한 번만 타면은 서울에 금방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음, 있고 대장지구 북쪽으로 가면 1km 정도에 바로 김포공항역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네. 부천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혀왔었는데요. 사실 이제 현장을 가보면 논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농촌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렇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던 지역이었고요. 그렇다 보니 사실 이번 그 대장지구가 시도시 발표가 났을 때에 어떤 교통망에 대한 어떤 음, 부분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교통시설로는 SBRT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리고 흔히 VRT는 뭐 간선 급행 버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. 이제 SVRT는 이제 슈퍼 가능 급행 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VRT가 갖고 있지 못했던 뭐 정시성이라든가 정확한 시간에 음, 도착하고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사전 요금 정산제가 들어가게 되고요. 네.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과 같은 뭐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고 여러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장 신도시에 이제 신설되는 SVRT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역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를 연결할 계획이 갖고 있고요. 또 이제 그 SV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그런 신도시에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. 그 네. 외에도 뭐 대구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개통이 될 예정에 있고 원종 홍대선이라든가 또 이제 2024년에 예정인 서울 강면 도시 고속도로, 서울 강화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강화시킬 계획들이 어,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. 청약 전략,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세워보면 좋을 청약 전략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전청약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, 미리 이제 그쪽에 이사를 해서 청약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사전청약 자격 요건도 일반 공공 분양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주택자 기간이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에 가구 월평균 소득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건물, 부동산 이런 자산 기준도 다 맞아야 되고요. 특히나 이제 1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2년을
실거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, 해당 지역 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좀 꼼꼼하게 들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3기 시도시 지구 지정은 되었어도 토지 보상 절차 같은 게 다 진행되고 나야만 청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기다리겠다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청약통장을 좀 꾸준하게 납입을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. 그냥 청약에만 올인하신다고 했을 때는 당첨될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직시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지역 내에서 또 괜찮은 아파트 입지가 있다면 실거주를 위한 매수 자체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또 나중에 사전 청약일 경우에는 본 청약 시에 또 분양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꼭 한번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유선영 리얼페이셋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